반갑습니다. 중학교 1학년 능률 김기태 교과서 1과 본문입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1과부터 8과까지 모든 본문을 한 땀 한 땀 꼼꼼하게 훑어볼 것인데, 각 교과서 본문 안에는 두 가지 핵심 문법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문법은 다른 문법보다 조금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나중에 배워도 상관없는 것이 있는데, 능률 교과서는 그런 거 없이 이거저거 좀 섞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와 순서를 따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본문의 핵심 문법 두 가지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함께 그 문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배워야 되는 핵심 문법들을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본문을 해석만 하는 거면 10분이면 충분할 텐데, 여러분들이 문법이라고 하는 큰 산을 정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문법을 최대한 쉽고 자세히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모든 내용을 잘 숙지하고, 새롭게 배운 내용들은 항상 반복을 하고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의 문법 실력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여러분이 문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내용들을 몇 가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영어를 배웠을 때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이 알파벳이었었죠. 알파벳을 배우고 나면 이 알파벳이 모여서 단어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죠. 항상 새로운 단어들이 나올 것이고, 더 많은 단어를 알수록 여러분의 독해 실력도 함께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단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단어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모든 단어는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있죠. 왼쪽에 있는 본문을 보면 me and my, three, emojis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구분하는 것은 전혀 어렵진 않죠. 단어가 모여서 조금 더 큰 단위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구입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있는 덩어리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미들도 단어이고 스쿨도 단어이지만 이 2개 단어가 만나면 중학교라고 하는 뜻의 의미 덩어리가 되죠. 어떤 한 의미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이 단어, 때로는 2개가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3개, 4개, 여러 개가 만날 수 있겠죠. 어쨌든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있는 이 덩어리를 문법용어로 구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 phrase라고 하는데, 앞으로 선생님이 구, 무슨 구, 무슨 구 할 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구보다 조금 더 큰 단위이면서 정말 중요한 이름이 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을 영어로는 clause라고 합니다. 절은 문법에서 참 중요한 덩어리인데, 역시 구보다 조금 더 큰 단위인데, 절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주어와 동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의미 덩어리, 이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my name 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이고 is가 동사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개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절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문장에서 I라고 하는 것이 주어이고 smile이 동사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의 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에도 many people 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이고 like가 동사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개의 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보다 조금 더 큰 단위, 그런데 항상 크지는 않고 때로는 같을 수도 있는 그런 단위가 바로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장을 영어로는 sentence라고 하죠. 아까 우리 단어를 띄어쓰기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던 것처럼 문장을 구분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문장은 항상 끝나는 자리에 문장 부호가 있습니다. 마침표가 붙기도 하고 느낌표가 붙기도 하고 물음표가 붙기도 하죠. 이런 문장 부호가 붙어 있으면 문장이 하나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여기에 마침표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이죠. 여기에 마침표 있으니까 한 개의 문장, 느낌표 있으니까 한 개의 문장인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었던 이 절과 문장의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이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I always smile so many people like me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마침표가 있으니까 한 개의 문장이죠. 자, 그런데 한 개의 문장 속에 절이 몇 개가 나왔죠? 여기도 절이 있고 여기도 절이 있죠. 한 개의 문장 속에 이렇게 절이 2개 이상 나올 때도 있고, 또는 방금 여기 있는 것처럼 한 개의 문장 속에 절이 한 번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절과 문장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문장 속에 절이 2개 이상 나와서 절보다 문장이 조금 더 큰 개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과 절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다른 개념이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고, 문장은 문장 부호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여러 개 모이면 문단이 되죠. 문단을 영어로는 paragraph라고 합니다. 문단보다 조금 더 큰 단위는
글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문법 공부는 우리가 알파벳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보통은 단어부터 문장까지를 다루는 것이 우리 문법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입니다. 문법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에 익숙해지고 용어를 정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무슨 구, 무슨 절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면 문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느껴질 겁니다. 문장을 만드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일정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라고 하고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문법 용어로는 품사라고 부릅니다. 품사를 영어로는 part of speech라고 합니다. part of speech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말의 조각인 것이죠. 단어 하나하나가 결국은 글을 이루고 말을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단어인 것이고 그 단어를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바로 품사인 것입니다. 영어에는 여러 품사가 있지만 중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장에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자주 나오는 품사가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여러분들 일단 8가지 기본 품사를 먼저 숙지해야 됩니다. 그 기본 8가지 품사를 팔품사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죠. 품사 중에 첫 번째 얘가 명사입니다. 명사를 영어로는 noun이라고 합니다.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동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보면 name이라는 것도 명사이고 제호도 명사이고 한국 명사, 미들스쿨 명사, 웃음 명사, 시간도 명사이고 축구도 명사이고 친구도 명사이고 축구도 명사이죠. 그리고 제목에도 이모지라고 하는 것도 명사이겠네요. 명사를 알고 나면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명사를 영어로는 pronoun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우리 명사를 이름이라고 했었는데 그 명사를 쓰고 나서 그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이 대명사입니다. 첫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제호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제호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먼저 제호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나서 다시 제호를 소개할 때 제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표현을 했죠. 근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제호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대명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대명사를 정말 많이 만날 텐데 대명사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쓴 것인지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것을 빨리 찾는 겁니다. 문장에서 대명사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문장을 엉뚱하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명사 나오면 항상 숨은 그림 찾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품사로 형용사도 있고 부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형용사와 부사는 둘 다 꾸며주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 주로 쓰고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 또는 다른 부사나 다른 형용사나 아니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쓰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형용사의 예를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은 바로 뒤에 있는 학년을 꾸며주고 있죠. 첫 번째 학년이라고 하는 말은 1학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many라고 하는 말은 많은인데 바로 뒤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고 있죠. 사람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 그리고 역시 free 같은 것도 형용사죠. 시간은 시간인데 자유로운 시간.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형용사입니다. 부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always 같은 것이 부사이죠. 바로 뒤에 smile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웃기는 웃는데 항상 웃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지금 첫 페이지에서는 부사가 많이 나오지는 않은데 앞으로 나올 때마다 부사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8개 품사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살펴보게 될 품사가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는 영어로는 verb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이 동사를 지칭할 때 V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과 본문도 동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동사 중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품사로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접속사는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접속, 뭔가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학교 1학년 때는 주로 등위 접속사를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등위 접속사를 배우고 나면 그 이후에는 종속 접속사라는 것도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접속사라는 것이 뭔가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여기에 so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 그죠? 이 so가 대표적인 접속사입니다. 이 so는 왼쪽에 있는
절과 오른쪽에 있는 이 절을 두 개를 이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등위 접속사 중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고 정말 중요한 등위 접속사가 and라는 것이 있고 but이라든지 or이라든지 방금 봤던 so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는 워낙 설명할 게 많으니까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합시다. 또 다른 품사로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치사에 대해서도 워낙 설명할 게 많으니까 다음에 전치사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날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간단하게 전치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나 한번 해보고 갑시다.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전치사를 굳이 한번 찾아보자면 여기 있는 from, in, of, at, like, with 이런 것들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네요. 명사 앞에 놓여서 명사의 뜻을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명사 앞에 놓인다 라고 해서 전치사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전치사에도 종류가 워낙 많아서 시간을 나타내는 거, 장소를 나타내는 거, 방향을 나타내는 거 등등등 해서 너무너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가 같은 전치사라고 하더라도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의미와 장소를 나타낼 때 쓰는 의미가 다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치사의 세계도 무궁무진하니까 다음 기회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품사로 감탄사라는 것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8가지 품사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감탄사입니다.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감탄사를 굳이 한번 찾아보자면 여기 있는 hello 같은 이런 것들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말인데 문장의 나머지 부분하고는 좀 동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이 8가지 기본 품사는 1학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이 문장을 봤을 때 이 품사가 뭔지를 분석할 수 있고 그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어떤 품사에 속하는지를 말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문법 실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앞으로 품사를 얘기할 때 여기 사자로 끝나는 거 보이죠? 명사, 대명사, 형용사 하면서 무슨 사자로 끝나는 것은 다 품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팔품사 말고도 이 팔품사의 하위 분류에 속하거나 아니면 팔품사를 도와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품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동사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조동사는 우리 나중에 사과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대명사를 공부하다 보면 대명사 안에도 여러 가지 하위 분류들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무슨 인칭 대명사, 제귀 대명사, 부정 대명사 하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등장을 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되는 것이 이 팔품사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팔품사에서 파생되어서 뻗어져 나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우게 될 거니까 기본만 튼튼히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개념을 잡고 우리 본문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입니다. Me and my three emojis. 나 그리고 나의 3가지 이모지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팔품사 중에 여기에 and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 and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and는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뭐와 뭐를 붙여주는지 왼쪽 오른쪽을 빨리 찾아야죠. 왼쪽에 있는 me와 오른쪽에 있는 나의 3가지 이모지 이 2가지를 붙여주고 있는 것이죠. me와 my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팔품사 중에서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다라고 했었죠. 그 대명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하나인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잠깐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름에서 보면 인칭이니까 뭔가 사람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맞습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긴 한데 꼭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동물이나 사물을 지칭할 때도 사용하는 것이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를 영어로는 personal pronou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인칭 대명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칭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어에서는 어떤 말이 되었든 글이 되었든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발화하는 사람, 쓰는 사람이 있겠죠. 그 말과 글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말을 내뱉는 사람을 화자라고 합니다. 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 상대방이 있겠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청자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인칭이라고 할 때 화자와 관련되는 것은 1인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자에 대해서는 2인칭이라는 숫자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자도 아니고 청자도 아닌 나머지를 전부 다 3인칭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숫자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말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칭 대명사가 I가 있죠.
그리고 듣는 사람, 청자와 관련되는 가장 대표적인 인칭 대명사가 you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나머지 남자일 때는 he를 쓰고 여자일 때는 she를 쓰고 동물이나 사물일 때는 it을 쓰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인칭 대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인칭 대명사 중에는 이렇게 단수인 경우도 있지만 복수인 경우도 있겠죠. 말하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2명 이상인 경우, 그럴 때 쓰는 인칭 대명사는 we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자도 you, 너 한 명이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할 때 그때는 모양이 똑같은 you가 됩니다. 그리고 he나 she나 it이 여러 개 또는 여러 명 모이면 그때는 they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 문법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런 인칭 대명사가 익숙하죠? 이것이 인칭 대명사다라고 구체적인 문법 용어로 말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미 이 단어들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인칭 대명사를 봤을 때 이것이 1인칭이다, 2인칭이다, 3인칭이다 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인칭 대명사는 특이하고 이상하기도 모양이 바뀝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격변화라고 부릅니다. 먼저 지금 여기에 쓴 것처럼 I, we, you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가 주격이라고 합니다. 주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자리에 주로 위치했을 때의 모양이겠죠. 지금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더 자세히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할 개념이니까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주어 자리에 쓰였을 때는 이런 모양이지만 또 다른 형태로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이런 의미로 표시하는 것을 소유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I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은 my이고 we는 our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이렇게 소유격이 생기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격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문장 성분을 배우고 나면 목적어 자리에 올 때의 모양을 말하는 것인데 해석을 할 때 뭐뭐뭐뭐을, 뭐뭐뭐뭐를 이렇게 해석되는 자리를 목적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대명사 형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법 용어가 참 까다롭고 어렵죠? 소유대명사 형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뭐뭐뭐의 것, 누구누구의 것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이때도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모양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주 쓰이는 게 있고 덜 자주 쓰이는 게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대명사를 문장 속에 쓰고자 할 때 그것을 주어 자리에 넣을 때의 모양과 목적어 자리에 넣을 때의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정도면 충분하겠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쓰다 보면 이런 형태를 굳이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집어넣을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대명사 중에서 인칭 대명사를 봤을 때 또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주어를 봤을 때 그것이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를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이 주어 자리인지 목적어 자리인지 이런 것들도 구분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모양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제목으로 돌아와서 me라고 하는 것은 I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이죠. 그리고 my라고 하는 것도 I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이죠. 그래서 나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me를 쓰지 않고 I를 쓰면 어떨까요? 실제로는 I를 쓰는 것이 맞는데 구어체 표현에서 우리 친근하게 쓰는 친구들 사이에 쓰는 그런 편한 말에서는 이 I를 써야 되는 자리에 me를 쓰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구어체에서 쓰는 문법과 문어체에서 쓰는 문법이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구어체라고 하면 말로 할 때 쓰는 문법, 그리고 문어체라고 하면 글자로 쓸 때 사용하는 그런 문법인데 문어체의 문법이 아무래도 좀 더 까다롭고 엄격한 편이고 구어체는 좀 더 편안하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문법을 약간은 좀 무시하고 쓰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많은 문장들이 문어체이기도 하고 구어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문법의 경계를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학교에서 문법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구어체보다는 문어체의 문법, 조금 더 까다롭고 엄격한 정확한 문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제호. 안녕, 내 이름은 제호. 여기에 내 이름은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문장에서는 주어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개념에 따라서 이 my name은 몇 인칭에 속할까요? I,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이겠죠. 그러고 나서 is가 나왔습니다. 이번 단어 문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본 8개 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 중에 하나가 바로 동사였습니다. 동사 중에서도 종류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비동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비동사는 대표적인 연결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연결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결을 해주는데 뭐와 뭐를 연결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연결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것을 주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보어 말고 딴 것도 올 수 있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연결을 해주는 것이 바로 비동사인데 아까 우리 좀 전에 봤었던 문장을 보니까 내 이름이라고 하는 말과 제호라는 말을 is로 연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is가 비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비동사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am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is로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a로 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 be입니다. be가 큰 이름이고 이 be에 세부적인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am을 쓰고 언제 is를 쓰고 언제 a를 쓰는지를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었던 그 인칭이라고 하는 개념이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I일 때는 am으로 되고 she라든지 he라든지 it 같은 것이 되면 is가 됩니다. 그리고 you나 we나 they일 때는 비동사가 a가 됩니다. 3인칭이면서 단수일 때 쓰는 것이 바로 is입니다. 그래서 비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비동사를 쓸지를 구분하려면 앞에 있는 주어의 인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 문장으로 돌아와서 my name이라고 하는 것은 3인칭입니다. 그러면서 단수냐 복수냐를 따졌을 때는 단수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is가 된 겁니다. 내 이름은 제호입니다. 다음 문장을 봐도 I am from Korea라고 나오는데 이때 I'm은 I am을 짧게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면 I라고 하는 주어가 1인칭이고 단수인데 1인칭이고 단수일 때 쓰는 비동사는 am입니다. 여기에다가 is를 쓰거나 a를 쓰거나 하면 안 되겠죠?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즉 한국 사람이다 라는 말이겠죠. I'm in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I am 역시 인칭 대명사 I에다가 am을 줄여서 쓴 말인데 특히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가 나왔을 때는 축약해서 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나는 첫 번째 학년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학년이 어디의 첫 번째 학년이냐면 중학교의 첫 번째 학년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in이라든지 of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전치사인데 우리 전치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Look at my smile. Look, 보십시오. 나의 미소를 한번 보십시오. 방금 이 문장에서 이 look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봤던 비동사도 동사였었죠? 그래서 비동사와 구분해주기 위해서 비동사 이외의 나머지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우리 문장을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텐데 문장을 만들려면 문장에 여러 단어들이 있어야 되겠죠? 단어들 중에는 굳이 없어도 문장을 만드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동사인 것입니다. 동사가 없이는 문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헬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헬로는 감탄사이거든요. 감탄사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감탄사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문장 부호를 넣어서 한 개의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 구조가 아니고 대부분의 문장, 많은 문장들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동사인 것입니다. 동사가 없으면 그래서 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장에 동사가 반드시 한 번에 들어가겠죠? 나의 미소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look이라고 하면 보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바라보는지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넣어서 명확하게 해주고 있네요. 내 미소를 바라보십시오. 나중에 우리 문장이라는 것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문장에는 기본적으로 마침표로 끝나는 그런 평서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물음표로 끝나는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느낌표로 끝나는 감탄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느낌표가 있다고 해서 항상 감탄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문장의 종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문장도 여러 종류로 구분지어서 부를 수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고 특히 그 중에서 동사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을 상대방에게 뭔가 지시하는 그런 느낌의 문장 이런 것을 명령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I always smile, so many people like me. 나는 항상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나를. 우리가 좀 전에 배웠었던 문법을 한번 총동원해서 분석해 봅시다. I는 품사로는 대명사이죠. always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smile은 동사이죠. 동사 중에서도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리고 so는 아까 우리 나왔던 것처럼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할 때 이 많은은 형용사이고 바로 뒤에 people은 명사입니다. 그리고 like 또 나왔죠. 동사 중에서도 일반 동사, 그리고 me는 역시 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대명사 중에서도 여기에서는 I를 썼고 여기에서는 me를 썼죠. I는 주격이라서 I를 썼고 저기 끝에 있는 이 me는 like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라서 목적격 형태인 이 me를 쓴 겁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 굉장히 다양한 문법 요소들이 있고 이 문장을 이렇게도 뜯어보고 저렇게도 뜯어보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법을 심화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 always가 우리는 그냥 부사라고 넘어갔지만 나중에 이 부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빈번한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를 빈도부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본 팔품사를 알고 그 기본 팔품사가 익숙해지고 나면 거기에서 뻗어나가는 하위 분류를 배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In my free time, I play soccer with my friend. 나의 자유 시간에, 이때 in도 역시 전치사이죠. 여가 시간에 나는 합니다 하고 나서 축구를 한다라고 하네요. 누구랑 축구를 하냐면 나의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역시 with도 뭐뭐와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였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 play라고 하는 것이 동사이죠. 동사 중에서도 일반 동사입니다. 이 I는 인칭으로 따지면 몇 인칭일까요? 그렇죠. 1인칭, 그리고 단수이겠죠. I love soccer. 나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역시 I가 주어이고 love가 일반 동사입니다. 나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특별할 거 없죠? I'm in the school soccer club. 나는 학교의 축구 클럽에 있습니다. 여기에 in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학교 축구 클럽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축구 클럽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I also love music. 나는 또한 좋아합니다.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like라는 말을 써도 되는데 like보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love입니다.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음악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 우리 품사 한번 분석해 볼까요? I는 대명사, love는 동사, 음악은 명사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괄호로 친 also 같은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것을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는 주로 다른 품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방금 여기서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음악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I'm in the singing club too. 이때 to도 앞에서 나왔던 also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뭐뭐도 역시 라는 뜻입니다. 나는 노래 클럽에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노래 부르는 동아리 거기에도 속해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마 sing이라고 하는 동사는 알고 있겠죠? 노래하다인데 그 노래하다에서 ing 형태를 붙여서 노래하기, 노래 부르기 같은 이런 명사화된 이런 것을 문법용어로 동명사라고 부르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이 동명사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2과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Both clubs are fun. 이 both는 둘 다라는 뜻입니다. 그 둘 다. 요즘에 동아리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죠. 학교 동아리, 그 두 동아리 모두 여기서 두 동아리라고 하면 첫 번째로 축구 클럽이 있었고 두 번째로 싱잉 클럽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속해 있는 이 두 동아리가 모두 fun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문법 복습해봐야죠.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이 주어는 1인칭일까요? 2인칭일까요? 3인칭일까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죠. 나도 아니니까 1인칭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2인칭도 아니죠. 그렇다면 3인칭입니다. 이 주어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눈치 빠른 학생들은 두 개니까 당연히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겠죠. 그래서 이 주어는 몇 인칭이냐? 3인칭. 단수이냐? 복수이냐? 복수.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바로 뒷자리에 어떤 비동사를 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is를 쓰면 틀리겠죠?
또 M 같은 걸 써도 틀리겠죠? 인칭을 구분하고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구분하면 뒤에 어떤 비동사를 쓸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칭에 따라서 적절한 비동사를 넣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일과 단원에서 해야 되는 핵심 문법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댓글이 달렸네요. Hey, I'm also in middle school. Good luck. Hey, 나도 역시 중학교에 다녀. 행운을 빌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때 hey 같은 이런 말이 우리 아까 품사로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구분을 해주고 이 부분은 사실상 없어져도 문장에서 크게 문제가 없죠. 또 다른 댓글로 I like soccer too. 나도 역시 축구를 좋아해. 이렇게 달려있네요. 다음은 디에고 얘기입니다. I am Diego. 내 이름은 디에고이고요. I'm from Mexico. 나는 멕시코 사람입니다. 멕시코 출신입니다. I have a cat. 나는 고양이를 한 마리 가지고 있고요. Her name is Bella. 그녀의 이름은 벨라입니다. Her name이라고 할 때 이 her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야죠. 멀리 있지 않은 바로 앞에 있는 cat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동물이잖아요. 동물이라면 it라고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사람을 가리킬 때나 쓰는 이런 her을 쓸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가능합니다. 사람에게 쓰는 인칭 대명사를 흔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컷이었다면 his라고 했겠고 암컷이라서 her이라고 했겠죠. 여기서는 그녀의라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이런 것을 소유격이라고 했었죠. she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이 인칭 대명사가 소유격으로 썼을 때는 her이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her name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장에서는 주어입니다. 이 주어는 몇 인칭일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당연히 3인칭이겠죠. 이 her name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이죠. 그래서 비동사를 is를 쓴 겁니다. 학기 초반이라서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의 첫 단원이라서 이것저것 자세히 뜯어보고 분석하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이런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겠죠? 앞으로 더 중요한 문법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의 기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간단한 문법이지만 한 번 더 재차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뮤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의성어라고 하죠. 소리를 흉내내는 그런 말들. 한글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영어에도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문을 꽝 닫는 소리, 이걸 표현할 때 꽝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어에서는 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폭발음이나 어떤 천둥 소리 같은 걸 얘기할 때 우르릉 콩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영어로는 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개 짖는 소리를 한글에서는 멍멍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우프 우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돼지 소리는 꿀꿀이죠. 영어에서는 오잉크 오잉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리 소리를 우리 한글에서는 꽥꽥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에서도 비슷하게 꽥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의성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She is so sweet. 이때 she는 대명사이죠. 대명사 중에서도 인칭 대명사입니다. 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그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앞에서 찾아야 되는데 방금은 내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 그 고양이 벨라라고 써도 되는데 영어에서는 같은 말 2번 쓰는 것을 싫어해서 명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대명사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본문을 볼 때 대명사가 없는 본문은 발견하기 힘들 겁니다. 자, 벨라는 너무 sweet합니다. 이때 sweet가 뜻이 참 많죠. 달콤한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귀엽다라고 하는 것이 좋겠죠. 이때 she는 몇 인칭이죠? 네, 3인칭.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 그래서 비동사는 is가 된 겁니다. I often take pictures of Bella and post them online. 나는 종종 이런 것들은 부사입니다. take pictures 하면 사진을 찍다입니다. 근데 그 사진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 찍겠죠? 그래서 여기에 s로 복수형을 만든 겁니다. 근데 사진은 사진인데 누구의 사진이냐면 벨라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post them 할 때 이 post는 동사로 쓰였죠. 이 동사는 올리다, 게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들을 게시합니다. 올립니다. 어디에 올리냐면 온라인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이때 them도 역시 대명사거든요.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으면 pictures of Bella, 벨라의 사진들. 이것을 대신해서 쓴 말이 them입니다. 원래는 they를 써야 되겠죠? 근데 이 자리는 을을 이런 목적어 쓰는 자리니까 목적격 형태로 바꿔서 them을 쓴 겁니다. 방금 이 자리에 있는 이 and의 품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팔품사 중에서
접속사에 속합니다. 접속사는 붙여주는 거라 그랬죠? 그 중에서도 이 and를 우리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는데 등위 접속사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똑같은 것을 붙여주는 걸 말합니다. 왼쪽에 단어가 나오면 오른쪽에도 단어가 있어야 되고 왼쪽에 구가 있으면 오른쪽에도 구, 왼쪽에 절이 있으면 오른쪽에도 절, 이 왼쪽 오른쪽을 똑같은 걸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and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and가 연결하는 것을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and 바로 오른쪽을 보니까 post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죠. 동사 중에서도 일반 동사입니다. 그러면 빨리 앞에서 동사를 찾으면 됩니다. 왼쪽에 봤더니 take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죠. 이 동사 1번과 post라고 하는 동사 2번 요거를 연결해 주는 것이 and라는 접속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도 I take, I post 이렇게 찾아서 연결할 수 있으면 해석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겠죠. 나는 사진을 찍습니다. 나는 인터넷에 올립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첫 단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품사라는 개념을 알고 또 그 각 품사들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를 알고 나니까 문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문장을 해석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그 해석을 넘어서 그 문장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분석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8과 본문을 끝냈을 때쯤 되면 굉장히 대단한 문법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선생님이 도와주겠습니다. Also, I like tacos. 또한 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부사입니다. 나는 타코도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음식 이름이죠. 부사가 문 뒤에 이렇게 나와도 되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장 속에 있어도 되고 문 뒤에 나와도 되는데 대체로 이렇게 문장의 첫머리에 나와 있을 때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보통 콤마를 찍어서 살짝 분리해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부사는 다른 품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리 이동이 자유로운 것이 바로 부사이다. 그리고 없어져도 문장을 만드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 또 부사이다. 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I sometimes make them with my mom. 나는 때때로, 이 때때로 이런 것도 부사입니다. 그리고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아니나 다를까 이 자리에 동사가 나왔네요. 나는 만듭니다. 그것들을. them도 역시 대명사죠.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야죠. 그렇죠. 타코를 가리키는 말이죠. 타코가 여기에 s를 붙인 걸로 봐서 복수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it이 아니라 they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 을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자리니까 목적격의 형태인 them으로 바꿔서 표현한 겁니다. 나는 타코를 가끔 만드는데 우리 엄마와 함께 만듭니다. with 같은 이런 말들이 품사로는 전치사입니다. 이 my mom의 품사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명사라고 답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단어가 두 개가 모여서 있다 그죠? 그럴 때는 명사구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I love cats too. 나도 고양이를 좋아해. to는 뭐뭐도 역시 라는 뜻의 부사였습니다. 자, 다음은 아마라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I'm Amara. I live in Thailand. 나는 아마라이고요. 나는 태국에 살고 있습니다. 역시 live가 동사이죠. 그리고 in은 전치사였습니다. 나라 이름 같이 큰 땅, 큰 지역을 나타낼 때는 전치사를 in을 씁니다. I have a warm heart.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동사이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I often help other people and feel happy. 나는 종종 역시 부사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동사는 여기 이 help겠죠. 나는 돕는데 누구를 돕냐면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feel happy. 행복하게 느낍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and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죠. and는 접속사였었죠. 그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and가 연결하는 것을 왼쪽 오른쪽을 보면서 찾아야죠. 오른쪽을 봤더니 feel이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네요. 그렇다면 왼쪽에서도 동사. 그래서 help라고 하는 1번 동사와 feel이라고 하는 2번 동사, 요거 두 개를 붙여주는 것이 and이구나. 그러면 and가 연결한 것을 찾았으니까 해석만 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 help, I feel 이렇게 이어서 해석하면 되겠죠. 나는 돕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I like dancing and exercise. 나는 좋아합니다. 동사. 뭘 좋아하냐면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좋아합니다. 역시 이때 and는 왼쪽에 있는 dancing이라고 하는 명사와 오른쪽에 있는 exercise라고 하는 명사 두 개를 붙여주고 있는 거네요. 나중에 우리 ing 들어가는 요 형태, 이것을 동명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2과에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I practice dance moves every day. 나는 연습합니다. 여기가 동사이죠. 무엇을 연습하냐면 댄스 움직임을 연습합니다. 이때 move는 움직이다 라는 뜻의 동사가 아니라 품사로는 명사입니다. 움직임. 그리고 여기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네요. 댄스 동작들을 연습합니다. everyday 같은 말이 대표적인 부사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I also go to the gym for exercise. 역시 also는 부사이겠죠. 나는 또한 갑니다 라는 부분이 동사. 어디로 가냐면 체육관으로 갑니다. 이때 to는 전치사이고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겠죠. 어디로 라는 뜻입니다. 체육관으로 갑니다. 운동을 위해 갑니다. 이때 for도 뭐뭇을 위해 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I feel so healthy. 나는 feel 부분이 동사이죠. 어떻게 느끼냐면 너무 건강한 healthy입니다. 건강한 상태로 느낀다랍니다. 이때 so도 역시 부사입니다. 이때 부사가 꾸며주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바로 뒤에 있는 healthy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댓글이 이렇게 달렸네요. Great. 멋지다. What do you do for exercise? 운동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니? 어떤 운동을 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좀 전에 간단히 배웠었던 문장의 종류 중에서는 물음표로 끝나는 이런 문장을 무슨 문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의문, 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표 찍혀있는 이런 문장을 평서문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오늘은 문장의 종류가 핵심 문법이 아니니까 이런 이름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소피 얘기입니다. Hi, I'm Sophie. 안녕, 나는 소피이고 Can you guess my country? 물음표 있으니까 의문문이겠죠? guess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동사입니다. guess는 짐작하다, 추측하다 라는 뜻이니까 나의 나라를 짐작할 수 있겠니? 팔품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조동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조동사에 대해서는 4과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조동사 can은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동사가 guess이죠. guess는 짐작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can이라는 조동사를 붙이면 능력의 의미를 살짝 덧붙여줘서 짐작할 수 있겠니? 짐작할 수 있니? 라는 그런 의미가 살짝 더해지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겠니? 라는 뜻이겠죠? You can see the baguette.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조동사, 실질적인 동사는 여기죠. see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can도 역시 바로 뒤에 있는 see라고 하는 동사를 도와주겠죠. 너는 볼 수 있다. 뭘 볼 수 있냐면 바게트를 볼 수 있다. 길쭉하게 생긴 빵 있죠? 그 빵을 볼 수 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Yes, 그렇다. I'm from France. 나는 프랑스 출신이야. 나는 프랑스 사람이야. I live with my family. 나는 삽니다. 이 부분이 동사였습니다. 누구랑 함께 사냐면 우리 가족과 함께 삽니다. 역시 with는 품사 중에서 전치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땡땡 점 두 개가 있죠? 이거를 영어로 콜론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장 부호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문장 부호 중에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 같은 것들은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눈을 크게 뜨고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봤었던 이런 콜론 같은 것도 있고 콜론이랑 비슷한데 모양이 살짝 다른 세미콜론이라는 것도 있고 또 가로로 짝대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짝대기도 길이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짧은 거, 중간 거, 긴 거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 본문 중에도 많이 나왔던 콤마 같은 것도 있었죠. 바닥에 찍으면 콤마이고 약간 위로 띄어서 찍는 이런 거는 어퍼스토피라고 부릅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문장 부호들이 있는데 이 문장 부호들도 나름 문장 속에서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자세히 나올 때마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연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산다라고 했는데 그 가족이 혹시 누군지 모를까 싶어서 우리 가족에 누구가 있냐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그리고 엔조가 있다라고 하는 말로 추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and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로 접속사입니다.
왼쪽에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엔조 이렇게 연결하고 있죠.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도 and를 한 번 더 넣어야 될 것 같지만 같은 말이 이렇게 여러 개 나열되고 반복될 때 그럴 때는 접속사를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씁니다. Enjo is my twin brother. 엔조는 나의 쌍둥이 오빠야. 쌍둥이 남매입니다. 이때 엔조가 주어인데 이 주어는 몇 인칭일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 그리고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한 명이니까 단수이죠. 3인칭 단수일 때 쓰는 비동사는 is였습니다. 이 자리에 are 쓰거나 am 쓰거나 하면 안 되겠죠? We are best friends. 이때 we도 역시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we가 가리키는 것을 찾으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I, 소피이죠. 그리고 엔조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 we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 질문. 이때 we는 몇 인칭일까요? I가 포함되어 있으면 말하는 사람 화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1인칭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두 사람이죠. 요럴 때는 복수라고 하는 겁니다. 1인칭 복수일 때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가 we이고 이럴 때 어울리는 비동사는 are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거를 잘 구분할 수 있고 적절한 비동사를 쓸 수 있으면 여러분은 비동사 문법을 완벽하게 숙지한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두 사람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든 겁니다. My family loves camping. 우리 가족은 캠핑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네요. 역시 이때 캠핑도 동명사인데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법이 나와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my family는 몇 인칭일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나도 있고 오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으니까 여러 명이라서 복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엄마, 아빠, 나, 엔조 이거를 다 묶어서 부르는 말이 family이고 이 family는 문법적으로 보면 단수로 쓰인 겁니다. 특이하죠? 가족 전체를 한 집단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에 love가 동사이죠.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법을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주어가 문 뒤에 나오는 부분이 주어인데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일 때 복수가 아닙니다. 3인칭이고 단수일 때는 그 뒤에 동사가 나올 텐데 그 동사에다가는 s 또는 es를 붙여서 모양을 바꾼다. 요 문법을 특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제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현재 시제일 때입니다. 시제가 현재이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동사에다가 일반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인다라고 하는 그 문법. 동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법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일단 간단히 기억합시다. My family는 3인칭 단수. 그래서 love라고 쓰면 안 되고 여기에 s를 붙인 겁니다. 명사에다가 s를 붙이는 경우가 있었죠. 이것은 복수형을 만들 때이고 동사에다가 이렇게 s를 붙이는 경우는 3인칭 단수를 표현할 때 그때 쓰는 특별한 문법입니다. 너무 특별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죠. We go camping very often. 우리는 할 때 우리는 나와 엔조와 엄마와 아빠를 다 가리키는 거겠죠. 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1인칭이면서 복수인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go에다 s나 es를 붙일 필요가 없죠. 왜?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그럴 때는 무시하면 됩니다. 딱 한 가지 3인칭 단수일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캠핑을 갑니다. 하고 나서 very도 부사이고 often도 부사입니다. very가 꾸며주는 것은 open이고 open이 꾸며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go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종종 갑니다. 자주 갑니다. go 다음에 있는 캠핑 이런 것도 동명사라고 하는데 이 동명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이렇게 달렸네요. 봉주 소피. 프랑스 말이죠? 프랑스 인사말이죠? 그럼 이거를 봉주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잘못된 발음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단어의 끝에 있는 자음은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에는 R 발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발음하면 봉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소피 안녕이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네요. Do you and your brother look like each other?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역시 의문문이죠. 그러면 and가 연결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you랑 오른쪽에 있는 your brother 두 개를 연결하고 있죠. 일단 편의상 오빠라고 하겠습니다. 너와 너의 오빠는 쌍둥이 오빠는 이때 look은 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like는 뭐뭐뭐뭐처럼 이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each other은 서로라는 뜻의 대명사이거든요. 상호 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 그것까지는 여러분 몰라도 되겠고 너희들 서로처럼 보이니? 라는 말이니까 서로 비슷하게 생겼니? 닮았니?
라고 하는 말로 의역할 수 있겠죠. 너와 쌍둥이 오빠는 서로 비슷하게 생겼니?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두 같은 경우는 동사 아닙니다. 동사는 여기에 있는 look이 실질적인 동사인 거고 이 두는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입니다. 동사를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어떤 용도로 도와주냐라고 묻는다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드는 역할로 도와주는 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과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일과 본문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법 개념들이 참 많이 등장했다, 그죠? 오늘 내용들은 앞으로 이어질 내용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좀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품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품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8개의 기본 품사가 있다. 그리고 그 품사 중에서 오늘 대명사에 대해서 일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그 대명사 중에서도 특히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런 특별한 대명사인데 이 인칭 대명사는 특히 모양이 바뀌더라. 그 바뀌는 것을 격변화라고 하는데 모양을 주격으로 쓸지 소유격으로 쓸지 목적격으로 쓸지 소유 대명사 형태로 쓸지에 따라서 인칭 대명사가 모양이 바뀌더라. 요거 공부했었다, 그죠? 이거 하면서 역시 우리는 인칭이라고 하는 개념 1인칭, 2인칭, 3인칭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연습해 봤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반복하다 보면 이것들이 눈에 슬슬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품사 중에서 또 다른 품사로 너무너무 중요한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이 동사 중에서도 비동사도 배웠고 또 일반 동사도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이 비동사는 앞에 있는 주어가 몇 인칭인지에 따라서 am이 되기도 하고 is가 되기도 하고 a가 되기도 한다.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꾸려면 인칭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반 동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 중에서 3인칭 단수일 때는 일반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인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법을 하나 또 배웠다, 그죠? 또 다른 품사로 우리 접속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접속사가 대략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는 살펴봤다, 그죠? 그 중에서 and라는 것이 오늘 참 많이 나왔는데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똑같은 덩어리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접속사이다. 그 외에도 전치사도 참 많이 나왔고 부사도 참 많이 나왔고 형용사도 나왔고 감탄사도 나오고 했었죠. 8가지 기본 품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실감이 날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8가지 기본 품사를 항상 만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자주 쓰이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기본 8품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문법에서도 계속 연결시켜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